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희정입니다. 벌써 2월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2월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2월에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함께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주간에는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습니다. 26일에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지 공개 이후에 우리 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IPO 공개가 있었죠. IPO가 연일 화제인데요. 하지만 작년 IPO 공모 금액은 3.3조억 원으로 이 전년 대비 79%나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I 로봇 산업도 이슈입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삼성 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GPU에 들어갈 반도체를 양산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에서 이러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26일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 발표 전부터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종목이 어떤 기업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이 PBR 관련주도 상승을 하던 추세였는데 사실 공개 이후에 막상 좀 실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 기업들에게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은 인센티브로 독려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일각에서는 수십 년간 주주 환원을 안 하던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바뀔지 의문이다라는 반응, 그리고 인센티브마저도 페널티가 없다는 점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꼽히던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주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주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공개, IPO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IPO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작년 IPO 기업은 총 82개사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5개사,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77개사가 상장을 한 겁니다. 지난해 기업 공개 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 심리 상승으로 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큰 관심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공모 금액은 좀 달랐습니다. 지난해 IPO 공모 금액은 총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가량이나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는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 좀 불안감이 보여진 것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에 금관원은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 변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는 바로 로봇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삼성 등에서 인간과 가장 유사한 로봇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개발사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개발사인 피겨 AI는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계가 인간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AI 로봇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산업은 공장, 물류센터, 유통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600억 달러로 연평균 20%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AI 로봇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로봇 기술이 변혁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최근에 AI 로봇 산업이 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개발하며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라고 꼽고 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2022년에 지원한 어질러티 로보틱스는 소매업체 창고 중 한 곳에서 이미 테스트 중인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로봇, AI 로봇 시장 정말 유망한 미래 4차 산업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로봇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AI GPU에 사용되는 HBM 칩을 양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30%나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에 대한 수요에 급증에 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야망을 보였는데요. 이 덕분인지 이 발표 이후에 이 5%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으로서는 SK하이닉스가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3대장으로 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론이 HBM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에 가속화를 붙인 겁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악재가 될지 아니면 HBM 시장을 전반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만들어가게 될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였습니다. 네, 주간 경제 다이어리 투자 전략 노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다뤄볼 소식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발표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지금 5개월째 동결된 상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부터 솔솔 불어오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곧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언제쯤 인하가 될까 믿음과 기다림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월가에서는 기준금리가 다시금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인상에 대한 대비 그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시면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과열이 식지 않고 있고 심지어 1월에 발표된 CPI와 PPI 경제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인하의 그 시점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요. 교보증권에서는 그 시점이 2024년 2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금리도 살펴보시면 우리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으로 3.5%포인트의 이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5% 이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치인 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꺾이지 않은 점이 좀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좀 선을 그었던 점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조금은 더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요인들을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기준금리 첫 인하 시점으로는 2024년 2분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채권 투자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채권 투자 여전히 매수 대응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소 좀 불안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금리 반등 구간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기본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금리 상방 재료, 상향 재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금리 되돌림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이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영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 BPOC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5년물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기존보다 25bp 인하한 3.95%로 다소 강력한 완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자극하겠다. 이 중국 경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부문을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요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고는 있습니다. 경기 안정을 위해서 완충제 역할을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위안화 가치 방어 측면에서도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폭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 노트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체크하셔야 할 일정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휴장 이후 첫 번째 3월 주간에는 어떤 일정을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3월 4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글로벌 이슈로 아주 강력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가 열리는데요. 한 해에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 운영 방안이 정해지는 최대 정치 행사인 만큼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의 추후 방향성이 보여질 예정인데 이 결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약 일주일 동안 열리는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 정부의 방향성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 4일에 또 이슈가 있죠. 현지 시간으로 3월 4일 월요일 그리고 4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국제기술전시회 리프가 개최가 됩니다. 이 리프에 네이버가 전시회에 참여를 하면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력을 알리고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은 슈퍼 화요일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으로 결정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요일은 미국의 2월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2월 민간 고용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연준에서는 FOMC 금리 정책에 가장 참조를 많이 한다는 페이지북이 공개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중요한 지표죠. 2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좀 낮았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를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12월 이후 2달 만에 3%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수요일 주목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3월 7일 목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 기준금리를 공개를 합니다. 이미 금리 4.5%로 세 차례 연속으로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1월 무역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경제는 강력한 소비 지출, 기업과 정부 투자들에 힘입어서 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미국 경제, 무역 수지 상황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3월 8일 금요일에도 상장 소식입니다. 이 유압 로봇 시스템인 전문 기업으로 보이고 있는 KNR 시스템이 상장을 합니다. KNR 시스템은 시험평가 용역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가 축적하고 있는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철도, 토목, 에너지 등 다방면의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부품의 내구성을 실제 환경을 재현하면서 테스트하는 아주 전문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에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다음 주에 어떤 이슈로 공개가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체크하셔야 할 일정이었습니다. 네, 경제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영향을 준다는 많은 경제 이슈들,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자세하게 어떤 뜻일까 궁금해하고 계셨을 텐데요. 저희 주간 경제 다이어리에서 좀 더 꼼꼼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지난주 증시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자주 등장했고 강력한 영향을 줬던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상황,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제고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공개가 된 건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저PBR 1배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증시의 유동성과 매력도를 높이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타국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렇다면 투자들의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고 수익 기회가 확대된다면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증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다시 한번 활성화된 선례가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장 기업들의 기회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그리고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투자 지표도 비교하면서 보다 더 단단한 한국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였는데요. 이러한 정책들, 정부는 기업들의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으로 맡기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원한다면 이루고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자율성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행보를 보이게 될지 그리고 그 인센티브마저도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대감에는 부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고요. 저 PBR 관련주 등 중심으로 몰리고 있던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2차례 더 간담회를 거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보완이 되게 될지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지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체크해볼 두 번째 이슈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 정말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클래스가 다른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또 한 번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사회의 관심이 반도체에 좀 몰린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챗GPT 역시나 연신 화제입니다. 이에 AI를 학습시키고 작동시키기 위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최근에는 GPU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뭘까, GPU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합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뇌와는 조금 다르게 연산하고 저장하고 메모리하는 기능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모리를 저장하는, 즉 기억을 하는 곳을 메모리 반도체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은 GPU 그리고 CPU와 같은 중앙 처리 장치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저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렇게 연산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BM이라는 것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저장된 정보와 연산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중앙 처리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고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용량이 커지는 것, 이것을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HBM에서 HBM3는 처리 속도를 이 속도 기준으로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5.6에서 6.4GB 사이의 속도로 실행되는 HBM3, 이보다 속도가 한층 빠른 HBM3E로 나눈 겁니다. 이 저장된 정보와 연산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빠른 아주 업그레이드된 장치다라고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HBM3 분야에서 다소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빅3로 경쟁을 아주 강력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HBM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당당하게 업계 2위를 지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승인이 막바지에 달아 있어서 이르면 다음 달에 생산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삼성전자도 같은 날 업계 최대 용량을 구현한 HBM3E 개발 공개를 하면서 이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상반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아주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8단, 8단이나 적층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라는 대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 경쟁을 하겠다라고 대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규모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지 그 능력, 그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수율인데요. 수율은 투입수 대비 완성된 정상 제품의 비율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량품의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기업의 생산성하고 이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하셔야 할 한 가지 체크 포인트.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까지 가세를 하면서 HBM 시장 그 판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지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경제 체크 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간 경제 다이어리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